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20일 시진핑은 중난하이 잉타이에서 홍콩의 행정장관 캐릴람을 접견했습니다. 캐릴람이 시진핑에게 2021년 술직 보고,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캐릴람의 보고를 듣고는 중공의 홍콩 통치가 굳건하게 뿌리 내렸으며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7회 입법회 선거를 통해 광대한 홍콩 동포가 주유돼 민주 권리를 지향하는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이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 띵슈에샹, 고성군, 샤바올롱이 배석했습니다. 시진핑이 캐릴람을 중난하이 잉타이에서 접견한 것은 황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잉타이는 중난하이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장소입니다. 잉은 바다, 신선을 의미하는 글자로 청나라 순시자가 지은 이름입니다. 섬처럼 조성된 위치상으로도 가장 높은 곳이라 선도 황궁으로도 불립니다. 강희제가 이곳에서 정사를 보기도 했고 권룡자는 윈난 구이조 총독의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광서제가 무술 변법에 실패한 뒤 서태후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기도 됩니다. 모택동이 국가연회를 베풀기도 했고 후야오빵은 여기서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대접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여기서 오바마와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캐릴람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용상에 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조각된 커다란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그의 앞에는 명황색의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계통의 명황색은 황가 특권의 색입니다. 황색은 당나라에서 황제 색깔로 지정된 뒤 송원명에서도 그대로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참고로 조선의 임금이 입은 옷은 골룡포라고 합니다.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노란색 계통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나라 때는 아무나 황색, 특히 명황색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황가 전용색으로 시정됐기 때문입니다. 캐릴람과 다른 인사들이 앉은 의자의 형상은 좀 다릅니다. 용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캐릴람은 보고할 때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시진핑의 발언을 들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시진핑이 명황색 찻잔을 앞에 두고 용상에 앉은 장면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상과 명황색 찻잔이 준비됐으니 이제 20대 당대회에서 황제 등극만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황제가 입을 용포도 지금 서둘러 준비 중이란 포스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제 옷을 용포 또는 황포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송태조 조광윤이 진교 병변을 일으키고 천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됐다면서 황포를 걸치게 된 고사를 황파오 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티즌이 올린 이 사진을 보면 용포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펑리위엔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 뒤에서 뒷짐을 지고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이 오려붙인 이 사진은 2017년 11월 8일 촬영된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방중해 고궁박물관에서 용포 제작 과정을 시진핑 부부와 함께 참관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시진핑의 야심을 간파하고 종신주석이 될 거라는 풍자 섞인 덕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황제 노름은 같은 날 중난하이 즉광거에서 열린 리커창의 의전을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리커창도 캐릴람의 술직 보고를 받았는데 용상이 아닌 평범한 회의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찻잔도 명황색이 아닌 백색 도자기였습니다. 같은 날 왕양은 송경령 재단 8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송경령은 손문회처로 만년을 중국 공산당 편에 섰습니다. 중국은 국부 손문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게 타이완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송경령을 통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이사들이 단체 사진 촬영 자세로 왕양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민대회당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의전은 저도 베이징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난하이 질구왕거에서 한국 특파원단이 원자바오 총리를 면담하는 행사였는데 이런 단체 사진 포즈를 취하기 위해 30분 넘게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중공에서는 외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사전에 마련된 각본대로 공손한 자세로 일방적인 훈시를 들어야 하는 환경입니다. 중공에서 최고 지도자를 단독 인터뷰한 사례는 모택동인 대외 선전 도구로 활용한 에드가 스노우 말고는 전례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푸틴도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지만 중공의 최고 지도층은 절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일본은 12월 24일 마츠노 관방장관이 강요와 정부 대표단의 파견은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은 예정대로 참가하고 강요 대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 하시모토 세이코와 일본 올림픽위원회장 야마시타 야스히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외교적 보이콧의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마츠노 관방장관은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외교적 보이콧에는 구색을 맞추지만 중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관방장관, Chief Cabinet Minister는 한국어로 치면 국무총리 겸 정부 대변인입니다. 그런 그가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에 앞서 12월 21일 제7회 일중 기업가 및 전 정부 고관 대화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도쿄와 베이징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이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친중 원로인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정페이엔 중궁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일중수교 50주년을 염두에 둔 듯 국교 정상화의 주역이었던 오히라 전 총리가 언급한 일본의 섣달금, 오미소카와 중국의 원단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총리가 된 뒤 시진핑과 가진 전화회담도 거론했습니다. 당시 시진핑과 2022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교류, 국민들의 왕래를 공동으로 추동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즈음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확실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시다의 행각에 아베 신조 총리 등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시다와 바이든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일본 정치평론가들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기시다 내각이 미국에 미각이랄했다, 정떼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공 당국이 당초 노린 효과는 전 세계를 중공에 아우른다는 이미지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을 불러 모아 국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런 그림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른바 황제가 외국 사절단의 인사를 받는 만방 레조의 그림은 2008년 후진타오 시절 치러진 올림픽 때 절정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연회에 앞서 후진타오가 각국 국가 원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맞이하는 장면은 관영 CCTV가 오랫동안 중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전 세계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대 당 대회에서의 황제 등극에 앞서 만방 레조를 연출하려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